안녕하세요. 우노가구의 고은혜 실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더존주택에서 설계와 시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건축주님 내외분이 굉장히 젊고 유니크하세요. 그래서 디자인과 디테일 설계에 진심을 담은 그런 설계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서 있는 이곳이 메인 주방의 시작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현장의 주방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건 바로 이 세라믹이었습니다. 항상 완성해 놓고 나면 그래도 진짜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세라믹을 고르기 위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국내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럽산 세라믹은 정말 하나씩 다 고려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 세라믹은 이태리에서 들여온 터치스톤이라는 이름의 세라믹입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간지가 막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랩버틴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트랩버틴처럼 과하게 결이 파도처럼 가 있지는 않고 굉장히 진짜 돌 같은 느낌으로 내추럴한 그런 세라믹입니다. 아일랜드의 세라믹을 상판과 도어 측면까지 모두 감싸서 하나의 큰 오브제처럼 보이는 게 우리 현장의 포인트였습니다. 세라믹 도어를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손잡이 부분이 고민이에요. 요즘에는 푸시를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푸시를 하게 되면 전동이 들어가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 가운데에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을 주었습니다. 앞뒤로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충분히 서랍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세라믹이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싱크 수전과 세제 수전도 무광으로 했고요. 너무 잘 아시죠? 이 제품은 한스그로의 아크노 셀렉트입니다. 물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과일 닦는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 우리 주방의 진짜 포인트는 바로 이 간살 상부장 도어입니다. 고객님하고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봤던 것 같아요. 유리장, 브론즈 유리장도 봤었고, 간살 도어도 봤었고, 간살 도어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이 형태의 간살 도어를 했고 너무너무 잘 나왔다라고 말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도어의 색깔은요, 마루 색깔하고 맞췄어요. 얘가 혼자서 따로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마루 색깔하고 맞추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샘플을 아예 받아서 컬러를 조색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은 후드가 있어서 간살 도어일 때는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아예 막힌 도어로 했고요. 이로 쭉 따라와 보시면 유리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유리가 또 투명이 아니라 브론즈입니다. 이 부분도 고객님의 특별한 요청사항이셨어요. 아마 그냥 투명 유리로 했었을 때는 안쪽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지금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간살도어를 했었을 때 이런 하드웨어들의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이 간살도를 가장 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첩이 바깥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천판하고 지판을 홈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수입 하드웨어를 좀 이용을 해주는 편이 디자인상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아하면서 유니크한 그런 상부장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 퀄리티의 가구는요, 아주 세심한 마감에서 나옵니다. 디테일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냥 깔끔하네. 근데 전문가들은 알죠.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벽이 있고 세라믹이 있는데, 보통은 벽이 있는 상태에서 세라믹을 붙였을 때는 세라믹이 얘가 12T밖에 없는 자재였거든요. 튀어나오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현장의 어떤 소장님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아예 얘를 이 세라믹 두께만큼 파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단차가 없고 깨끗하게 마감이 되면서 바로 이곳이 인덕션이거든요. 음식물이 튀었을 때 관리도 편한 그런 디자인이죠. 이 연장선상으로 바로 앞에 싱크 앞에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의 상판과 벽면 그리고 창대석 안쪽까지도 세라믹으로 45도 면칠을 해서 말아서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이런데 여기에 상판이 뭔가 창대석이 올라와 있다 이러면 디자인이 좀 깨지겠죠. 이것은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디테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사전 작업과 사전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요, 이 주방이 작지 않은 주방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의 규모가 좀 크고 층고도 아주 높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하부장만으로 하기에는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키 큰 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렇게 주방을 사용할 때 키 큰 장이 내 왼쪽에 있다. 그러면 항상 숙제가 되는 공간이 바로 어딘가요? 키 큰 장과 하부장이 만나는 이 공간입니다. 보통 이런 공간은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 소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주방을 예쁘게 해놔도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막 다 올라와 있어. 밥통도 올라와 있고 전자레인지, 쿠커 아니면 착즙기 여러 가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리에 주소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이 코너를 열어서 쏙 집어 넣으면요, 짠! 바로 이곳에는 전자레인지 겸 오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은 저희가 정말 너무 강추해요. 이게 단단하게 서 있기도 하고 꾹 누르면 스무스하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짠! 넣으면 이렇게 네스프레소 지금 세팅하려고 넣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가전 소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모두 수납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칸 옆으로 가보면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키 큰 장이겠지. 열어볼까요? 자, 열면 문이 조금 활짝 열리는 거 볼 수 있죠. 180도 경첩 이용했습니다. 하부에는 서랍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상부는 깊기 때문에 이렇게 팬트리가 안쪽에도 수납이고요. 바깥쪽에서도 회전형으로 팬트리이고 도어에도 내가 원하는 소스라든지 아니면 파스타라든지 좀 수납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닫아 놓으면 감쪽 같죠. 층고가 엄청 높은데 도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주택 가구인 경우에는 기성 사이즈가 다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주문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의 색깔도 가구의 색과 굉장히 잘 어울려지는 그런 디자인을 골랐는데요. 이제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주방이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자, 주방이 끝나는 곳이 이렇게 복도일 때는요, 필연적으로 여기 측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쪽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가구로 설계할 때는 조금 입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지만 사실 이쪽은 복도와 만나는 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웰컴존처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구의 일부 공간을 복도에 나누어 주어서 지금 고객님께서 멋진 작품을 벌써 갖다 놓으셨는데 이렇게 오브제 작품을 놓고 위아래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좀 더 주방과 복도의 유기적인 공간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레스룸입니다. 저는요, 최근에는 주방 다음으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곳이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예전처럼 그냥 붙박이장만 쫙쫙 한다거나 시스템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드레스룸에도 내가 나만의 스타일을 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세요. 자, 우리 이번 경기도 주택 현장에서는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공간에는요, 사모님이 사용하실 드레스룸입니다. 이곳은 오픈 드레스룸이 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에는 스타일러, 그리고 이 공간에는 가방장의 공간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는 뒷벽에 브론즈 경까지 해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넣어놨을 때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공간이 입체적으로 깊어 보이는 화려한 공간 하나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또 걸어놓는 옷들, 패딩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가 있는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창문을 자리를 남겨두고 월판넬 드레스룸을 삥 둘렀습니다.
사실 아주 크지는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공간을 가장 역대급 효율적으로 이용한 그런 월 판넬 또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형태의 드레스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큰 방을 이렇게 좀 작고 오밀조밀하게 나눠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작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갖춰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이쪽에 가벽 같은 공간이 있어요. 이 가벽은 사실 건축에서 해둔 것이 아니라 가구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에서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옷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드레스룸을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이 섹션은 사모님, 이 섹션은 사장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에서 가벽을 마련하며 공간을 나눈 것입니다. 사장님 드레스룸은요, 이쪽에 창문은 없어요. 그래서 수납은 훨씬 더 충분히 많이 되고요. 전부 다 오픈장이면 아무래도 뭐 이불이라든지 조금 걸어놔야 되는 계절옷도 수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주 높고 와이드가 큰 붙박이장으로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도 창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서랍장이 있고 사장님과 사모님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판은 세라믹이고요. 세라믹을 벽면까지 이제 나중에 올렸어요.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세라믹이 너무 좀 예뻤기 때문에 벽면까지 올렸을 때 좀 공간이 풍부해 보이겠다. 해놓고 나니까 정말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부의 공간에는요,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거나 고데기를 해야 될 때 위에다 콘센트 꽂고 막 너무 지저분해지잖아. 아예 이 자리에다 콘센트를 꽂고 바로 이곳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요. 안쪽에 얕은 공간에도 모두 수납으로 이루어져서 버리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각각의 섹션, 붙박이장, 가방장, 아주 긴 형태의 화장대까지도 이용을 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공간을 잘 나눠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액세서리 아일랜드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면 액세서리 아일랜드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어느 집에나 필요한 굉장히 실용적인 세탁실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탁실의 경우에는요, 타일과 가구 도어의 색깔을 가장 흡사하게 하는데 조금 중점을 둬서 세팅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더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이쪽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서 여기에도 조명을 좀 넣어놨고, 우리가 좀 유념해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놓쳤었던 부분인데 세탁기가 들어가요. 그럼 세탁기 측면이 사실 노출이 돼서 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뺐더니 세탁기를 설치할 때 막상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앞부분 튀어나온 데까지 끄집어내고 측면을 좀 잘라서 좀 공간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또 나중에 세탁기를 교체할 때에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이곳은요, 세탁기가 있었기 때문에 빨래볼이에요. 그래서 아예 빨래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빨래 판볼을 아예 시공을 해두었고요. 상부에는 도어를 달았고 이쪽은 모두 오픈장으로 팬트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이렇게 지금 청소기도 세팅이 좀 되어 있고 잔짐들이 들어왔는데요. 뭐 물티슈라든지 막대걸레라든지 그런 자잘한 짐들이 이곳으로 다 들어오면 되겠죠. 아주 뭐 예쁘거나 멋진 공간이라기보다는 주택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서 소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1층에 가장 마지막 공간은 심혈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현관입니다. 이 현관은 유난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현관을 따라서 따라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미술관 같은 전실이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현관도 절대로 평범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유니크함을 줬을까요? 짠! 여기를 보세요. 보통은 여기 신발장이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에 일부러 공간을 남겨두고 세라믹으로 바위 덩어리 같은 오브제를 만들어 두었어요. 바로 뒷면에는 동경도어로 공간을 깊어 보이게끔 만들고 조명도 넣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꼭 아파트나 그런 일반적인 주택의 신발장이라기보다 꼭 미술관이나 그런 전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오브제 공간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주택은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필요하죠. 맞은편에는 팬트리 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도어가 좀 특이해. 보통은 세로로 뭐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세로바 손잡이인데요. 우리 현장은 가로로 디테일을 줬습니다. 층고가 되게 높고 포인트 오브제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 포인트가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줘요. 뭐 그립감도 사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면요, 이 안쪽으로는 팬트리입니다. 얼른 닫을게요. 이 현관을 따라서 기분 좋게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전실 공간이 나타나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공간의 구성이 일반 가정집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나 무슨 작품 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고객님의 안목이 워낙에 독특하고 특이하셨어서 이렇게 큰 조명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간 재미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구에서도 그 기대를 부응해 줘야 되겠죠? 그럼 2층에서는 어떤 가구가 있을까요? 여기를 왔더니 벌써 이제 밖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야외 키친의 느낌이 나요. 고객님께서도 마감을 야외에서 썼던 마감재와 굉장히 결을 비슷하게 하셨고, 바닥도 데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야외 또는 서브 주방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상판은 밑에서 썼던 거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집에 주방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다 다른 컨셉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아요? 상판은 이태리 세라믹 중에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으로 줬고요. 도어는 거기에 반해서 조금 잔잔하게 깔리는 우드 느낌, 그리고 이 선반까지도 가구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의 느낌과 선반의 느낌이 같이 어우러지는 연출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풀어낸 자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비어있는 바로 이 공간은요, 딱 침대 공간으로 남겨둔 겁니다. 자녀방 인테리어 할 때 항상 고민이 침대 들어가야 될지, 책상 들어가야 될지, 붙박이장 들어가야 될지 너무 많은 섹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공간은 침실 섹션, 그리고 가벽을 만들어 두어서요, 가벽 밑에는 침대 쪽에서 사용을 하시고 안쪽, 위에는 안쪽을 책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는 바로 서재 섹션입니다. 서재 섹션을 보시면 책상이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죠. 충분히 넓은 깊은 책상,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하부장. 사실 여기를 채울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는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 나중에 뭐 철물을 달아 놓을 수도 있고 타공판을 달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비워놓은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밑에가 모두 수납이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엄청 많습니다. 붙박이장은 어디지? 바로 이곳 드레스룸이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간단히만 보시죠.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서랍이 여러 세트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닫아 놓으면 깨끗하고요. 가구 도어로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주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2층 가족실 공간의 가구입니다. 이 공간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뭐 약간의 수납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나 이곳에 어떤 스타일의 세라믹을 넣을까를 굉장히 오래 고르셨거든요. 글래시어라는 세라믹인데요. 오픈장과 오픈장 사이에 포인트 오브제가 되면서 이 조그만 장들은 모두 수납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쪽에도 모두 다 서랍과 선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하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옮길 수도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구와 가구 사이에 선반은 스텐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좀 시크하다, 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슬림한 통판으로 만들어준 바로 이 스텐 때문이죠. 조명도 측면으로 쏴서요, 어떤 오브제를 올려놓았을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었던 고객님과 이별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울 정도로 애착이 많이 가는 현장이에요. 고객님께서 나이도 젊으시고 마감재를 고르는데 마치 우리 디자이너와 한 배를 탄 것처럼 같이 막 차 타고 이천도 가고 어디 공장도 가서 세라믹을 고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고객님께서 풍부한 레퍼런스를 주신 덕분에 우노에서도 여러 도전을 하면서 진행한 아주 멋진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노가구 고은혜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다양한 영상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우노가구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